1억 95원 세종 24년 2월 10일 신축 두번째 기사 주한남 류지가 이혼과 정중권의 벼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청하다. 1442년 명정통 7년 전일에 본월에서 개청한 것은 모두 개차되었으나 오직 이혼의 관직만은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온의 사람됨이 관청의 저항이 될 수 없고 또 전중권도 전함이 유품인데 판관으로 올렸으니 이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채차하여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하겠으나 중권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첫번째 기사 정경공주가 중홍조를 관음굴 주지로 삼을 것을 청하여 허락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정경공주가 청하기를 관음굴은 나의 원찰이온데 지금 다 허물어져 있으므로 중홍조를 시켜서 수리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홍조를 이 절의 주지로 제수하여 주옵소서 하니 너희들은 그 편부를 의논하여 오리라 하였다. 좌승지 이승손 우승지 조국간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 청을 따르소서 하므로 즉시 이조에 명하여 홍조를 관음굴 주지로 삼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두번째 기사 정륜 이찬이 감찰 이추를 능욕하여 불러 꾸짖다. 정륜 이찬이 길에서 사헌부 장령 민건이 아뢰기를 정륜 이찬이 길에서 감찰 이추를 보고 말에서 내렸으나 추는 함하지 아니하므로 찬이 구사를 시켜서 추의 거느리고 있는 소유를 잡아서 머리털을 끌어당기며 욕을 보였으되 그들의 죄를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사오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추가 비록 무례하였으나 찬이 능욕한 것도 너무 심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책구하지 아니하면 종친들이 다시 이것을 본받아서 조금 더 의구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을 가상히 여긴다. 장차 찬의 부자를 불러서 질책할 것이다 하고 곧 찬을 불러서 꾸짖기를 너는 지금 초범이므로 우선 용서하겠으나 뒤에 만약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세번째 기사 올량합 이씨가 등 4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네번째 기사 알타리 부사정 38을 사정에 제수하고 집과 노비를 쓰고 장가들이다. 알타리 부사정 3파가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기를 청하니 곧 사정에 제수하여 집과 노비를 주고 또 장가를 드렸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다섯번째 기사 대마도 종무직과 종성가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보내다. 대마도 종무직이 신렴온 등 두 사람을 보내오고 종성가가 마두로와 오라사야문 등 두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여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교수를 내리는 의주에 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교수를 반강하는 의주에 대해 아뢰기를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전하의 자리 앞에 안을 설치하며 함이 있다. 또 월대 위에 안을 설치한다. 유사가 교수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의 안 위에 둔다. 향로 둘을 앞 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한다. 전학은 헌현을 전정에 베풀고 그 위를 전상에다 설치하되 서계의 서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복이 여영과 장마를 뜰에 베풀어 놓는다. 전인은 왕세자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동쪽에 설치하고 총실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관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을 하고 모두 북향하여 마주보게 하며 북쪽이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정실은 품마다 반두의 자리를 따로 설치하고 대구는 정일품의 앞에 자리를 특설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문무반의 뒤에 설치하고 전상 전의의 자리는 전상에 설치하되 동계의 동쪽에 서양으로 하며 판통내와 개하전의 및 독교관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한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양하게 하며 통찬 한 사람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동양으로 한다. 복례량은 홍례문 안에 문 외 위를 설치하되 문관은 길 동쪽에 종실과 무관은 길 서쪽에 있게 하는데 관덕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제 위를 거느리고 의장을 버려 문에 둔 치고 전정에 진열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종실과 문무 군관은 각기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음을 알리면 종실과 문무 군관이 모두 문 외 위에 나아가고 왕세자도 조복을 입고 나온다. 장위의 진설과 군관의 시비는 모두 보통대의 의식과 같다.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건정문 밖 악차에 앉게 한다. 판통례가 중음을 아래여 청하면 전하가 원유관과 강사포를 입고 사정전을 나와 앉는다. 유사가 산선을 들고 시위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먼저 사배례를 한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 거휘 위로 나아간다. 여러 시비관들이 각기 그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고 함께 한문에 나아가 복령한다. 북이 삼음을 알리면 전이가 독교관과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량이 군관 삼품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외판을 아뢰면 중금이 전엄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성과 시위는 보통대 의식과 같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량이 부복하였다 휘를 들고 일어나고 악공이 축을 쳐서 흥안지약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향연이 오른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어 자리 앞에 안이 있다. 놓는데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얼을 긁어 풍악을 거친다. 복례량이 종실과 문무 이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쓴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전찬한다. 협률량이 부복하였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서 안지약을 연주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 군관이 모두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독교관이 서계로 올라가 월대 위에 있는 안의 남쪽에 나아가 서양하고 쓴다. 승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교지를 받들고서 동호로 나오고 내시 두 사람이 교서함을 마주 들고 앞서가서 독교관의 오른쪽에 나아간다. 승지가 교서를 취하여 독교관에게 주면 독교관은 호를 꽂고 꿇어 앉아 받아서 내시에게 준다. 두 사람이 마주 편다. 승지가 계상에서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이 모두 꿇어 앉는다. 독교관이 교서를 읽고 나서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내시가 교서를 받들어 안상에 있는 함 속에 넣으면 통천이 부복하였다 일어나라고 찬하여 왕세자 이하 문무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모두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랑은 문무 이상, 이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내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량이 부복하였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열을 타고 대내로 돌아가는데 산성과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근신은 한문까지 내려간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풍악이 그친다. 복례량이 군신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1일 이민 7번째 기사 평산부에 매년 은
양쪽을 공납하고 정철 공납은 호조가 경감토록 하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황해도 평상부에서 장정 인부 250인을 내어 28일간 역사하니 신품은 202냥과 정년철 530건을 채굴하였습니다. 역사가 쉽고 소출이 대단히 많으니 청하옵건대 본읍에 대하여 매년 200냥중씩을 공납하게 하고 전에 바쳐온 정철 공납은 호주로 하여금 경감하도록 마감하여 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3일 갑인 첫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가가라 등 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4일 을상 첫번째 기사 사역원 녹관들에게 원내에서는 중국말만 쓰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게 하다. 사역원 도제조 신계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4대 이해가 중함을 깊이 염려하여 중국말을 힘써 숭상해서 권고하는 방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중밀하나 중국말을 능히 통하는 자가 드물고 적으며 비록 통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 역시 순수하지 못하므로 중국 사신이 올대를 당하면 의전에서 말을 전할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통역하는 자를 보면 중국말을 10년이나 되도록 오래 익혔어도 사신으로 중국에 두어 달 다녀온 사람만큼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 가게 되면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중국말 뿐이므로 귀에 적고 눈에 베어지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본원에 들어와서 마지못해 한어를 익힐 뿐더러 보통 때는 늘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하루 동안에 한어는 국어의 10분의 1도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맹자가 말하는 한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 가르치고 여러 초나라 사람이 찌끄려대면 아무리 날마다 매를 때려가면서 제 나라 말을 하기를 바라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녹관으로서 전함 권지나 생도, 강의관, 중국말만 쓰기로 하며 크기로는 공사 의논으로부터 적기로는 음식 먹는 것이나 기거하는 것까지 한 가지로 중국말만 쓰게 하되 항상 출사하는 제조를 시켜 건태를 고찰하게 하여 문적에 기록하고 우리 국어를 쓰는 자로서 초범은 부가 처분하고 재범은 차지 일명을 가두고 3범은 차지 이명을 가두고 4범은 3명을 가두고 5범 이상은 형조의 공문하에 일처하여 논제하게 하는데 녹관이면 파직한 후 1년 이내에는 수용하지 아니하며 전함권지는 1년 이내에 취재에 응하지 못하게 하며 생도는 그 범한 도수에 따라 그때마다 매를 때리도록 하소서. 그 밖에 몽고 외어 여진의 학도들도 이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조의 계층에 따름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차지는 주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던 하인이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알타리 집이 호신파 등 13인의 거류 정원을 묻다. 황보인, 이승손, 정연, 민신에게 명하여 알타리 집이 호신파든 13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 정원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병호 두번째 기사 하직하는 지검산군사 문여충과 회덕현감 윤위인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농사를 본장하고 형부를 적게 하는 것이 수령들이 급히 할 일이다. 근래에 하삼도 백성들이 북도에 들어가도록 추세하였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니 너희가 직책에 나아가거든 힘써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병호 세번째 기사 침구 전문생을 해민 재생원에 분속시키고 침구경으로 취재하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재생원을 혁파하여 침구 전문생들을 해민 재생원에 분속시키고 매년 취재할 때에 3의사인이 아울러 침구경을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병호 네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원의 집 칸수와 단청, 금은의 남용을
남용을 규제하기를 청하다. 각 관원의 품등에 따라 가사의 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오부의 관령들이 혹은 위세에 눌리거나 혹은 뇌물을 먹고서 그런 것을 숨겨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한승부라염 각 부에 공문을 보내고 불시에 규찰을 하게 하되 그 중에 관령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세 유의율로 논제하시옵소서. 또 사가의 진체로서 단청하는 것도 이미 전부터 검단한 것이니 청하건대 이 법도 밝게 펴서 일체로 언검하시었고 또 사사를 그의 예터에 다시 세우는 것은 속육전에 의하여 반드시 관에 보고한 후에 준수하게 할 것이고 비록 이미 창건된 절이라도 그 중에 고쳐서 지은 것이 있을 때에는 서울에서는 한승부에 보고하여 예조에 이관하게 하고 예방에서는 각기 관할하는 관에 아래여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그 절이 개조를 허가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논제하고 지은 집은 다 허물어서 철거하도록 하소서. 또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진언하는 예물까지도 주청하여 경검하였던 것이오니 청하건대 상정된 법 이외에 금과 은으로 두드려 만들었거나 녹여서 쓰는 금 또는 가루로 만든 금이나 은을 남용하는 자는 누구나 고발하게 하고 위반한 공장이나 금은의 주인은 모두 제서 유의율에 의하여 논죄하되 금, 은으로 속바치게 하고 그를 고발하는 자는 4냥중 이하는 면포 10필을 상주고 8냥중 이하는 20필, 12냥중 이하는 30필, 16냥중 이하는 40필, 20냥중 이하는 50필을 상으로 주되 이 면포는 범인에게서 받아주게 할 것입니다. 또 산품 당선관의 은물은 이미 양부에 의하여 예에 의하고 있사오니 그 중에 사라 능당과 옥영, 옥환자를 뚫어 쓰는 것도 역시 전례에 의하여 검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병호 5번째 기사 중이 되려면 정전을 바치고 도첩을 받게 하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중이 되려는 자는 정전을 바치고 도첩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나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이 법을 문구로만 알고 덮어놓고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승도들이 거리식을 칭탁하고서 동리 거리를 두루 다니다가 동자를 보면 혹 학습을 시킨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아이가 재액이 있다고 칭탁하는 등 여러 가지 가문으로 사찰로 유인하여 가서 처음에는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명칭을 행자라고 하다가 조금 크면 본가에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삭발을 시켜서 노복같이 부려먹고 있는데 중 한 사람이 거느린 수가 혹 4, 5명씩이나 되기도 합니다. 선량한 백성들을 모아서 쓸모없는 곳에 두어 백성의 재물을 모아다가 오로지 제몸만 이롭게 하여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행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도의 수가 농민의 반이나 되는데 부세도 신력도 없이 넓은 집에 편히 살면서 그들의 먹고 입는 것조차 모두 농가에서 염출하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신력이 있는 사람 이외에 양가 자제로서 중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원전에 의하여 그 부모나 혹 족친이 말을 갖추어서 그곳 관에 고하고 다시 예조에 전해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하여 교지를 받아서 정전을 받고 도첩을 발급한 뒤에 출가하도록 할 것이며 사설의 삭발하는 자 누구나 고발하게 하고 중이 된 본인과 그 부모, 본주, 사승, 사주 및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이정, 이장 등은 모두 법에 의해 논죄할 것입니다. 만약 본승과 부모, 족친 중에 서로 숨기고 있던 자가 자수하여 고해 오면 율문에 의하여 면죄하고 사승사주와 이장장이 자수하면 다만 그 자수한 자만 면죄하고 승인은 모두 환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어기고 중이 된 자나 그 부모 족친을 다만 그 죄만 논한다면 징계가 엄하지 못할 것이니 청하건대 사전을 논하지 말고서 그들을 모두 평안도나 함길도로 전가 입거하게 하고 그 사승은 노소를 물론하고 다 환속시켜
본역에 차출하도록 하여 중이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을 규찰하는 법은 서울에서는 한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 수령들이 밝혀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알타리 호신파 등 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양과 왕흡에게 물품을 내리다. 근정문에 나아가 주의를 받으니 알타리 집이 호신파 등 네 사람이 바늘에 따라 나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임금이 사신 오양에게 마포 50피를 왕흠에게는 마포 30피를 주고 중궁은 오양에게 마포 21피를 왕흠에게 24피를 주고 세자가 오양에게 마포 33피를 왕흠에게 18피를 주고 왕자는 오양에게 마포 31피를 왕흠에게 마포 35피를 주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집이 야하 등 이인의 거류 정원을 묻다. 황보인 이승손 민신에게 명하여 알타리 집이 야하 등 두 사람을 데려다가 사신에게 보이고 그 거류 정원을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얼마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정조사 2조 참판 성념조가 북경으로부터 칙스를 가지고 돌아오다. 임금이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모하관에 나아가 이를 맞이하였다. 사정전에 돌아와서 연조를 인견하여 주준한 사유를 묻고 노고를 위로하고서 내고마 한 피를 주고 의정부에서 잔치하여 주었다. 또 서장관 안중이와 통사 최윤에게 옷 한 벌을 주었다. 칙서에 이르기를 왕이 천령 미군 이상을 머물러 있게 하라고 주청한 것은 잘 알아노라. 왕이 사대를 삼가하니 진실로 그 마음이 가상하다. 특히 청한 일을 윤호하고 왕에게 유고하노니 잘 알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오양과 왕흡, 두목, 손중에게 물품을 내리다. 오양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왕흡과 두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사제가 아니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받은 것이온데 지금 단자를 너무 헐값으로 받았으니 반드시 자기 돈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해야 할 것이므로 가엾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오양에게 면주 4필, 마포 14필, 채화석 5장, 토표필 3벌, 석등장 3개를 주고 왕흠에게 후지 120장, 석등장 2개를 주고 또 두목 손중에게 석등장 1개, 채화석 2장을 주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황보인 이승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서 올린 장기를 사신에게 보이다. 이것은 오양 등에게 현재의 알타리 이외에 우리가 숨겨두거나 유루된 야인이 없음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황보인이 오양에게 쇠, 살초 40개를 주다. 황보인이 오양에게 철전 40개를 주었다. 지난날에 인이 양에게 각군을 주었더니 양이 화살을 달라고 청했기 때문이다. 또 두목 손중의 청에 따라 종이 140장과 필묵을 주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두목을 거느리고 관반 정연 민신과 같이 즐기다. 두 사신이 두목을 거느리고 간반 정연 민신과 같이 노량에 나아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가을두에 이르러 화를 쏘고 경치를 관람하다가 바람과 눈이 크게 일어나니 배를 타지 못하고 와요청에 들어가 잔치를 벌이고 여악을 연주하여 크게 즐기고 돌아왔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죽은 알타리의 성명을 써서 사신에게 보이다. 황보인과 이승손에게 명하여 지난번에 죽은 알타리의 성명을 써서 사신에게 보이고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두 사신과 두목들에게 옷을 내리다. 두 사신에게 각각 옷 5벌씩을 주고 두목 6사람에게는 옷 1벌씩을 각각 주었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1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오양이 차 1장을 창고하니 대신들이 의논하여 주도록 하다. 임금이 우승지 조국관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우의정 신계와 좌찬성 하연 좌참찬 황보인 우참찬 이숙지가 이르기를 황제의 칙지로는 비록 물건 주는 것을 금하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물건을 주었으니 어찌 그 청을 줬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오양이 두목 손중을 보내 물품을 청구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교위에 앉고 손중은 전내에 들어와 꿇어 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이 일어서서 하교하기를 너가 본국에 2번이나 왔는데 내가 친히 보지 못하다가 오늘 보게 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니 손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기를 전하의 언덕을 갚을 길이 어렵습니다. 또 오사신이 이르는 말이 중국에 돌아가면 선물할 곳이 많사오니 청하건대 대화석, 중화석, 활백지, 석등장, 해달피 등을 주십사하고 하더이다 하면서 물건 목록을 써 올린 임금이 다 보고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 손중이 또 아뢰기를 관이는 북경에 돌아가지 아니하오니 지금 청구한 물건을 알리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날씨가 차가우니 술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니 손중이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 임금이 좌부승지 김조에게 명하여 술을 주게 하고 곧 신계 하연 최사강 황부인 이숙치 등을 불러서 청해온 물건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충청도와 경상도의 군현에 지진이 일다. 충청도 회인, 문의, 연산, 진점, 연기, 언진, 부여, 이산, 공주, 회덕, 홍산과 경상도 상주, 대구, 지뢰 등 군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이 가을 뒤에 나가노니 박종우와 조국관을 시켜 잔치를 베풀게 하다. 운성군 박종우와 우승지 조국관이 왕명을 받들어 안상에 잔치를 베풀고자 대접하였다. 사신이 종우와 급관을 청하여 같이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경기를 보고 놀았다. 사제감이 어선을 몰아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니 사신이 그중 7마리를 가리어 통사를 시켜서 임금에게 진상하게 하고 곧 육지에 내리 연청으로 들어가 활을 쏘고 즐겁게 놀다가 마치었다. 날이 저물매 광대와 여기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하게 하고 돌아왔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온정에 거동하는 사이에 흥천사 사리가 경찬회를 베풀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온정에 거동하는 사이에 흥천 사리각에 경찬회를 베풀면 어떨까 하니 조서강, 이승손, 김조, 강석덕, 성봉조가 아뢰기를 거동하실 때 그것을 하시면 언관들이 번거롭게 청하지 못할 것이니 하교하심이 참으로 지당하옵니다. 다만 국도를 비우실 때이므로 공양할 여러가지 물건을 지공하기가 어려울까 하오니 서울에 남아있는 승지로 하여금 호조와 같이 의논해서 지공해 쓰고 황궁하신 뒤에 주달하게 하면 온당할까 하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22일 개척 첫 번째 기사. 두목장왕 황영 등이 대구래와 하직하니 음식을 내리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교위에 앉고 장왕 등은 전 안에 들어왔다. 임금이 일어서니 왕등이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르기를 전하께서 주시는 물품은 후히 받으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단히 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부족한 일이 없겠는가.
그러나 너희들이 치사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였다. 왕등이 머리를 조아리고서 물러나니 임금이 음식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신들이 직무를 많이 받고도 또 천관이 다시 물품을 내리다.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고 애써 청구하기를 마지 않았다. 임금이 두 사신에게 매 한 마리 개 2마리 인삼 20건씩을 각각 주고 또 비밀리 우양에게 새교기 2필, 새저포 4필, 새마포 10필, 활백지 400장, 석등잔 2개, 최화석 5장, 인삼 20건, 해달피 10령, 포차 1장 1장을 주니 양이 얼굴에 기쁜 빛을 띄우고 펄펄 뛰면서 즐거워하며 빨리 방 안에 넣으라고 독촉하였으니 이것은 왕엄과 두목들이 알까 두려워 때문이었다. 다만 찰정은 받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목면 차일이니 다른 것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또 해달피도 받지 아니하면서 이 가족은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이 아니니 다시 더 좋은 해달피를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민건이 이천 온정에 거동할 때 호위할 군사의 수 환자곡에 대해 상서하다. 장년 민건이 아뢰기를 이천 온정에 주가하실 때에 호위할 군사의 수가 너무 적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군사의 배를 깊이 염려하시 그 수를 줄이신 것이오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근교를 거둥하신다면 군사가 반드시 많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천이라는 곳은 여러 날 가야 하는 험한 길인데다가 양전이 함께 가시고 또 세자께서도 따라가시는데 군사를 단약하게 하면 옳지 못합니다. 또 개축년에 거둥하실 때에도 의정부와 육조 당상이 각각 한 사람씩 시위하였고 또 들으니 중국에서는 성문 밖에 거둥하시면 육부 상서가 모두 호가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다만 병조 당상이나 도진무 각 일원만이 시위하고 간다 하오니 국가 대체로 봐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후세에서 혹 이로써 법을 삼는다면 역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수령들이 환자곡을 다 거둬들이지 못하면 모두 죄를 주는 까닭에 자기의 죄를 면하라고 환자곡을 처음부터 주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농민들이 종자와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하옵건대 담당 관사로 하여금 잘 마감하여 이러한 폐가 없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수고하는 군사는 지난해에 비교하면 오히려 많으니 너희들이 말할 것이 아니다. 환자곡에 대한 일은 내가 마땅히 의논하도록 하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유로연을 베풀 때에 곡조에 관한 관습도감에 전지하다. 지금부터 중국 사신에게 위로연을 베풀 때에 정제가 없고 술만 마실 때는 낙양춘, 환궁악, 감군은, 만전춘, 납시가 등의 곡조를 서로 틈틈이 바꿔가면서 연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사철이 온정 거둥에 시위할 군사의 수와 육조 당상이 호가하기를 청하다. 어저께 온정 거둥에 시위할 군사의 수를 더하고 육조 당상을 호가하도록 아뢰었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삼전이 함께 거둥하시는데 길은 멀고 산이 험한 것을 겨우 갑사 200명, 멜십이 200명, 내금이 20명으로 시위한다는 것은 심히 미편한 일입니다. 또 육조 당상으로 시위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더욱 옳지 못한 일이니 비오건대 신등의 청을 따라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들의 말은 옳으나 그렇게 가벼이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사철이 다시 아뢰기를 인근의 주가 하는 것을 행제라고도 하고 행궁이라고도 하옵는데 비록 행행이라 하여도 너무 간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수십 일이나 주가 하시는 사이에 만약 의논한 일이라도 있으시면 누구와 같이 의논하시겠습니까? 모름지기 육조 당상으로 각각 한 사람씩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거둥이랑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날짜가 길거나 짧거나 한 것으로 그 예를 달리할 수는 없다. 지난번 강무할 때도 육조가 수고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 예를 고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또 사철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승인이 서울에 들어온 것을 너희들이 심하게 침각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그런가?
그들을 서울에 왕래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그들에게만 특별히 혹독한 금지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더욱이 흥천 경찬에 대한 너희들의 요청을 윤호받지 못한 직후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것을 분하게 여겨 그런 것이 아닌가 싶구나 하니 사철이 아뢰기를 외방에서 온 중들에 대하여 그 문인을 상고하고 경산에서 온 자들은 그 도첩을 상고하여 그 중에 문인이나 도첩이 없는 자는 법에 의하여 시행하였을 뿐이요 특별하게 그들을 침각한 일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알았노라 하였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온정 거둥 때 잡사를 직접 시행토록 전지하다. 이제 온정에 거둥하고 있을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교지를 받는 일 이외의 모든 잡사는 모두 직접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를 거느리고 태평관에서 전별련을 베풀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신들에게 일본 당인을 북경에 보낼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황희, 신계, 하연, 최사강, 황보이, 미숙치와 승문원, 제조, 정인지, 김청, 안지 등을 불러서 일본으로부터 나온 당인을 북경으로 들여보낼 것인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이런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나의 눈병이 날로 심하니 세자로 정사를 보게 하고 싶다 하면서 간측하게 전지하니 좌측에 있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아직 춘추가 성하심으로 안지는 곧 평복하여 나으실 것이오니 갑자기 세자에게 정사를 보게 하여 신민의 소망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서 거듭 다시 청하니 그만두기로 하였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모든 교세의 교지라고 일컫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르기를 속 예전에 이르기를 중앙과 지방의 각 아문에서 봉행하는 문서 안에서는 왕지는 모두 교지라고 일컫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전국의 보통 시행하는 문서에 다 교지라고 쓰고 있는데 다만 북경에 행차할 때의 차관, 차비, 정문과 야인의 차임과 차부첩 등 문서에만 전지로 왕지라고 하고 있으니 민편한 것 같습니다. 3가 운회 안에 교자의 해석을 보면 황제의 말은 조라 하고 왕이나 후의 말은 교라 한다 하였고 또 강목 통감에 이르기를 태자의 영과 진왕, 제왕의 교지를 조칙을 같이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태자의 명은 영이라 하고 진왕과 제왕의 명령은 교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교라는 것은 후나 왕의 명령임을 의심할 거 없으며 또한 참람하게 논의한 혐의도 없으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위에 말한 문서에서도 함께 교지라고 일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대궐에 이르러 하직하니 맞이하여 다례를 행하다. 두 사신이 대궐에 이르러 하직하니 임금이 권정전에 나와서 맞이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두 사신이 두 번 절하니 임금이 답배하였다. 두목, 탕량 등도 월대 위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이 오양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었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의 새로 설치한 고을에 의방을 보내 생도를 가르치게 하다. 예조의 사례기를 함길도에 새로 설치한 각 고을에 보주동, 인경이나 향약, 집성방, 본초, 화재 등의 의방을 보내어 생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95권 세종 24년 2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전별련을 베풀고 두 사신을 관문까지 전송하다.
두 사신이 돌아가니 임금이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모하간에 거동하여 전별련을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이 관문까지 나아가 전송하니 오양이 말하기를 감사한 은혜는 만만하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갔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윤덕홍을 중추원 부사로 삼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창기 적선알의 일로 영접도감사 김윤, 김연지와 관습도감 리효온을 처벌하다. 사신이 처음 왔을 때 창기 적선알을 보고 좋아하였다. 그때 판사 김윤이 영접도감사가 되었는데 일찍이 적선알과 간통한 사이이므로 동료가 김연지와 간섭도감, 판관 이효온에게 청탁하여 적선알을 사신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죄로 사헌부에 내려서 취액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사헌부에서 윤과 연지와 효온의 죄를 사액하여 아뢰니 윤은 장 80도를 속바치게 하고 연지와 효온은 공신의 자손이라 하여 죄주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동양북의 알타리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처리하라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예조판서 김종서의 헌의하기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양북에 인접하여 사는 올량압, 야오가 등 16인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4월을 기다려 범찰을 굴혈을 옮겨가기로 이미 약속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도망갈 때면 한 곳에 살고 있는 알타리들도 혹 같이 도망갈 가망도 있으니 저 알타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북문에 그들에 머물러 있게 하여 우리나라의 울타리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 앞서 중국 사진 앞에서 모두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납초까지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망쳐 옮겨간다면 우리나라 꼴도 부끄러운 일이오니 그들을 붙잡아 머무르게 하는 방책을 속히 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속히 도질제사를 시켜서 그 면에 살고 있는 두두 알타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전일에 서울에 가 조회하고서 임금님의 은혜를 두터이 받고 돌아왔으니 예로 보아 마땅히 각기 자제를 서울로 보내어 사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 계유할 것이고 두두인이 자제 7, 8인을 권유하는 대로 서울에 올려보내거든 벼슬을 제수하여 우선 서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붙들어 매는 하나의 좋은 방책입니다고 하였고 도승지 조서강은 헌의하기를 알타리들이 마음이 들떠서 일이 올 때부터 그들을 머물러 살도록 방책을 베풀고 편하게 어루만져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범찰이 반드시 도망쳐 가려 함을 막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사람들의 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폐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그들의 사세를 봐가면서 가거나 있거나 제대로 맡겨두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비록 도질제사가 그들의 자제를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하였더라도 그들이 거부하고 보내지 아니하면 어찌 강제로 올려보내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반드시 도망쳐 가려고 한 것은 전에도 막지 못하였으니 범찰의 도망은 바로 명백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어찌 반드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머물도록 권하다가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고 하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말을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이르기를 우선 김종서의 헌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다. 그러나 나도 생각하여 보니 종서의 인원이 마땅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자제를 보내라고 보냈다가 이 때문에 도리어 의심이 생겨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도 염려가 될 일이다. 경험마땅히 좋은 말로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서울에 가 조회하고 임금님의 은혜를 두터이 받고 돌아왔으니 옛법으로 봐서 의당이 자제를 서울에 보내어 사은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들의 경의 말을 듣고서 각기 그곳의 자제를 보낸다면 가장 상책이겠으나 만약 그 말을 거역하고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을 강제로 명령하여 보낸다면 저들이 반드시 다시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 가진 것을 먹을 것이니
들뜨고 움직이는 패단이 역시 전과 같을 것이다. 경은 그러한 것을 헤아려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27일 무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년에게 주본을 가지고 북경에 가서 이상의 일을 사례하게 하다. 이상의 일을 들어주신 데 대하여 아울러 사례하게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표에 이르기를 천자의 권념하심이 너무나 깊으시어 저의 주문한 것을 다 들어주시었고 슬기로운 은혜가 넓고 무겁게 내리시니 조심과 두려움이 더욱 깊습니다. 사신이 이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가니 감사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저희 나라가 아득하게 황취에 놓여 있어 일찍이 풍하에 향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고 황류를 험앙하기를 더욱 삼가하고자 하나 매양 명령을 전해 올 때는 반드시 역관으로 인하여 뜻을 통하였고 그 도 그때마다 사수함이 밟지 못하여 어음이 정확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다행으로 이 변방 오랑캐의 부로는 본디 중국 백성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머무르게 할 수 없어 이를 번거롭게 진청하였더니 어찌 성상의 어여삐 여기시고 살펴주심을 생각하였으리오마는 특별히 포장하시고 윤허하여 주시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저의 의를 사모하는 정성을 굽어 생각하시고 더욱 동문의 덕화를 넓히 함이니 이 같은 천한 무리로 하여금 특별하신 사정을 잊게 하시었습니다. 신은 삼가 중국법으로 이적을 변하게 하여 선교를 더 높이 이르려 하오니 원컨대 적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며 항상 수복 강령을 빌까 합니다. 라고 하였고 방문표에 이르기를 천청이 반드시 낮은 데까지 굽어 주시니 토산물이 비록 박하오나 에우라지 감명을 표하려 하나이다. 삼가 갖춘 물건은 백저포 30필, 흑새 마포 50필, 황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건, 오미자 100건, 송자 100건입니다. 이상 물건들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였고 가지수도 심히 적사오니 감히 물건을 드리는 예로 때우려 하오니 옛날 미나리를 바치던 정성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고 태왕태후에 드리는 예물은 백세저포 10필,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망할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며 황태후에게 드리는 예물은 태왕태후의 예물과 같았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보내오신 사신 금의 위 지위 첨사 오양 등의 관원이 치규를 받들고 이르렀기에 삼가 이것을 준행하는 이외에 외신은 곧 의정부를 시켜 각 당의 아문에 공문을 보내어 전번에 보내신 이 만주가 찾으려는 자들을 추세하여 보내 11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죽었으므로 현재 10명을 만주가 보내온 사람 복라올에 붙여서 거느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봉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험차간 지위 첨사 오양이 가지고 온즉 범사를 기록한 명단인 인원의 수와 대조하여 곧 본인의 소재지인 함길도 도질제사 이세형에게 갱의하여 아울러 이름을 조사하여 오게 하였더니 본인 등이 대부분 몸소 친히 왔고 그 중에 늙고 병든 사람은 그 대신으로 자제를 보내왔기에 신이 배신, 의정부, 좌참찬, 황보인과 병조판서, 정년, 공조, 참판, 민신, 승경은 좌승지, 이승손 등을 보내어 험차간 지휘첨사 오양과 백호, 왕흠과 범찰, 이만주가 보내온 사람 관적, 복라올 등이 보는 가운데 각 인의 거류 정원을 책문하니 그들은 모두 각기 있는 땅에 편히 살 것이고 옮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험차관의 취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는 사람은 각기 오지 못한 사유와 머물러 있고자 하는 정류를 그 도절제사 이세형에게 갖추어 보고하니 본사는 일일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의 여러가지 사고까지 보고하여 왔으므로 험차관은 원류인들을 권장하여 삼가 치규의 뜻에 의하여 옛날과 같이 직업을 지키고 편히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동강고 등은 세대로 본국에 가까운 지방에 살면서 관직도 받았던 자로 본디 범찰의 소관이 아닌 것을 범찰이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이름을 기록하여 험차관의 취초를 할 인수에 들어 있었으나 역시 정원을 들었더니 전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삼가 갖춰 주문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7일 모 두 번째 기사. 함께또 도질제사가 양계의 수장들 휘하로 그들의 친척을 쓰기를 청하다. 한글도 도질제사가 치게 하기를 양계의 지경이 저들의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데 그 수장들 휘하에 있는 자들은 그의 자제나 친척이 아니므로 만약 적변이 있다 해도 반드시 서로 구해주지 아니할 것 같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의 자서 재질과 친척들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부방케 하여 주장이 체임되기 전에는 갈지 말므로써 그들의 신복 병졸이 되도록 하소서 하니 이것을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양계에 있는 대소 장수들이 데리고 간 군사 내에는 별시위 갑사로서 무제록에 등재된 자만을 데리고 가서 부방하게 하였고 만 1년이 되면 곧 취임하여 일하고 쉬는 자를 군등히 하려고 한 것은 이미 법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무죄가 있고 없는 것은 물론 하고서 그들의 친척 고구로만 데려가서 오래 머문다는 것은 성립된 법에 위배되는 것이오니 마땅히 고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7일 무온 세 번째 기사. 서울과 외지에서 검시하는 일을 규칙에 따라 시행하게 하다. 형조에서 사율원의 정문에 이거하여 아뢰기를 검시하는 것은 서울에서 한성부와 각부 관리가 하고 외지에서는 그 고을의 삼반수리가 초금하고 수령이 복금하여 서울과 외지가 각기 다르게 하고 있으나 삼가 무원록을 상고하여 보면 정관검시와 수리 인명 사송규시 조항 내에 실려 있기를 지금부터 시상을 검험하는 것은 본초 주민을 관할하는 장관에게 위임하고 시간을 한정하여 전리와 형옥에 연숙한 옥정과 이름난 사리들로 신실하고 관숙한 자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어 검시하러 가되 멀고 가까운 곳을 상관 말고 달려가서 지체 있는 곳에 시친 및 이웃 사람과 주로 지키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소 친히 감시하면서 짝이 되어 같이 간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하여 일일이 자세하게 검험한 후 본처 관사에 회복하고 지시를 청한다. 검처 관리들이 검시를 회피할 때는 복권 관리들이 위에 말한 검헌법에 의하여 본래 위임한 관사에 회첩한다고 하였고 또 지금 간행된 검시 규칙에는 초금관은 서울에서는 각기 그 부서의 관리가 하고 외지에서는 그 소재지 관의 수령이 하며 복권관은 서울에서는 한승부 관리가 하고 외지에서는 인근 수령이 한다고 하였으며 주에 이르기를 외지에 있어서는 인근 관리가 만약 본관의 통첩을 받았을 때는 급속히 가서 검험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은 옛날 폐습을 그대로 따라서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한 가지로 이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혹은 강권선을 보내 이천으로 가는 길의 다리를 심사하게 하다. 혹은 강권선을 명하여 이천으로 가는 도로상의 대탄 조교가 어떠한가를 심사하여 오게 하고 만약 다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빨리 배를 모아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윤 황치신을 계승부에 보내 사신을 선위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전 판성문원사 성부의 아들 성효원이 계모의 단상한 죄를 논의하다. 계모 최씨가 죽은 뒤에 최복을 100일만 잊고 탈상하였다 하여 상부에서 효원의 단상한 죄를 다스리고자 청하니 상부가 상언하기를 최씨는 본시 풍행이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러나 신이 연로하였으므로 그를 첩으로 길러왔으며 효원에게 100일의 복을 입힌 것은 최녀로서부터 창적을 받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남계양이 모상을 당하고도 아내를 얻음으로 내가 이를 죄주려 하였더니 계영의 아비가 이르기를 신의 사리를 알지 못하고
자식의 장가를 들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비의인 신의 허물입니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계영은 그 아비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고 하였다. 또 그자가 문학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를 죄주지 아니하고 관직에 썼던 것이다. 그러나 계영이 장가갈 당시는 나이 어리고 약한 아이나 이러한 사리를 모를 자는 아니므로 마땅히 죄를 줄 수도 있었으나 그 아비의 명령이라 해서 그 죄를 용서하였거든. 한편 성부는 행실이 더러운 첩에 대하여 효운에게 100일간 상복을 입게 하였으니 효운의 죄는 의리로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녀가 살아있을 때 효운이 그 노비를 탐내어서 어미로 섬기고 죽은 뒤에 그 죄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최녀의 죄악을 파양하였으니 최녀의 노비를 그가 사완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리상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 노비는 빼앗아서 최녀의 본종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그것을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성부가 스스로 하는 말이 최녀는 음행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성례하고서 장가든 것이 아니고 첩으로 길러왔으며 그녀가 죽고 나서는 아들 효운에게 100일간의 복상을 하게 하였습니다고 하니 효운에게 있어서 최녀를 계모라고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욱이 옛설에 친엄이라도 아비에게 쫓겨났으면 강복하는 법이며 또 아비가 있으면 모친의 복은 기년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효운은 아비의 말씀을 조차 최녀를 위하여 100일의 상복을 입은 것이니 이것을 단상하였다 허물로 돌림은 옳지 못합니다. 또 아비의 허물을 들어 그 아들의 죄를 책임지음으로써 앞길을 막는 것이니 실로 편안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만 노비를 전해준다는 것은 노비가 본주와의 은혜가 넓어지게 되어도 도로 빼앗아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제 최녀가 효운에게 노비를 준다는 것은 그 의가 모자와 같으므로 장차 제사라도 받들게 하려는 계획인 것이나 성부가 최씨의 허물을 들어서 절대로 본처로는 삼지 않으므로 효운과 최녀와는 그 의가 끊어져 있는 것이니 그 노비를 사완한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최녀의 노비는 아우러 최녀의 본종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만약 본손이 없으면 육존에 의하여 속공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중추원사 성억을 평양에 보내 사신을 선의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3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김을현을 안주로 윤중부를 의주로 보내 사신을 위로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3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조후, 정춘경, 황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당인 이상에게 관직을 내리다. 조후로 지도능부사를, 정춘경으로 동지중추원사를, 황수신으로 겸지병조사를, 조수량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삼고 승을 기복시켜 창승진 첨철제사를 삼았다. 또 당인 이상으로 승문원 박사를 겸하게 하고 이복가신, 모대, 안마, 노비와 가사를 주어 사역원 주부 장준의 딸에게 장가드렸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하직하는 홍주 목사 마승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충천도는 근래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시름과 탄식으로 지낸다 하니 너는 가서 구휼에 힘을 다하라.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내는 것도 또한 시기를 맞춰서 후환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3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의 환자곡에 대한 조치를 규철하게 하다. 호주에서 이르기를 수령으로서 환상의 직납을 끝마치지 못한 자를 논지하는 법이 조금 엄하므로 가을에 가서 징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부강한 집만을 주고 가난한 집은 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자할 곡식조차 떨어져서 묵는 전지가 잘못 많다 하오니 청하건대 관찰사에게 명령하고 이것을 엄하게 규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일 님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부의 박사의와 전라도 고흥군의 이지막금을 차명에 차하다.
생안도 평양부의 수인 박사이는 강도질환자이고 전라도 고흥군의 수인 이지막금은 살인을 꾀한 청하건대 법률에 의가해 차명에 차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95군 세종 24년 3월 1일 임술 두번째 기사 하직하는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과 의주판관 홍유광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수량에게 이르기를 본도는 근래에 농사가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흘러 옮아갔고 남아있는 사람도 편하게 생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천 온정을 가니 무릇 백성에 대한 정사는 경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고 유광에게 이르기는 너는 내 고래 가서 농사 권장에 힘쓰고 백성을 구휼하라. 또 본업은 중국과 경계가 연접하였으니 모든 조치를 하는데 너의 심력을 다하라 하였다.